부산 오피스텔 살인 사건과 멍키 스패너 피습 사건. 두 사건을 취재하면서 우리가 찾아낸 공통점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집착과 폭력 등 반복적인 특징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살인과 살인 미수를 막을 수 있었던 결정적 순간,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할 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충분히 그 경찰들이 그 가해자를 찾아서 너 여기 왜 왔어? 오면 안 돼. 경고를 하거나 너 오면 체포할 거야. 너 오면 법 어긴 거라서 너 구속할 거야. 등등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경찰의 경고가 한 번도 없었으니 그 가해자가 대범한 마음을 더 먹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신고된 사례 중 55.4%가 현장에서 종결됐다고 합니다. 그 수사기관 아니면 공권력의 대응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얘를 한번 봐주면, 가해자를 한번 봐주면은 뭔가 바뀔 거라고 하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교제폭력범들이 타인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뭘 해줘야지 바뀌고자 하는 마음을, 이게 사실은 골든타임의 바로 첫 번째 부분이거든요. 앞선 두 사건 모두 죽음의 알람은 이미 여러 번 울렸습니다. 지영 씨의 경우 사건 일주일 전 집안에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알람을 껐더라면, 출동한 경찰관이 격리 조치를 했더라면, 혜진 씨의 경우 역시 범인이 집으로 찾아와 밤낮으로 벨을 눌렀을 때, 집과 직장을 수시로 배회할 때 공권력이 제대로 개입했다면 이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안전해지고 가해자가 처벌받고 가해자가 주눅들고 가해자가 눈치 보고 지금 이런 사회가 아니라, 가해자가 힘을 얻고 가해자가 오히려 의기양양해지고 큰 목소리 내고 피해자는 위축되고 피해자가 눈치 보고 피해자가 숨어버리는 이런 기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국가가 공모자다, 공범이다, 국가가 초래한 위험이다. 살해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지영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자기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피해자에게는 앞으로 향후 회복, 자신의 정신적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제 살인을 예방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의 다른 국가들에서는 골든타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사망 검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망 검토제는 교제 살인 사건의 사회적 원인을 조사해 죽음의 알람을 찾아내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3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정폭력 사망 검토제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망 검토팀의 개입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거를 추적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를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특히 뉴욕주에서 운영하는 사망 검토팀은 수집된 정보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5년 1월 발간된 검토 보고서에서는 11개의 위험 신호를 식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망 검토제는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은 물론 가해자에게도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 검토의 대상으로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친밀한 사적 관계인 사람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5년간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다는 아버지. 하지만 죽음의 알람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제 바람이라면은 그 죽은 애들이 다 살아 돌아가지는 않지만은 또한 저희 같은 피해자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법을 좀 개정해가지고 좀 국회에서 좀 통과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간 두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숙제입니다.